여러분은 MBTI를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MBTI가 뭐예요? 그게 뭐야? 예, 그럼요. 저는 정상으로 나왔죠. 정상 비정상은 없는데요. 모를 수 있죠. 모르면 대화에도 낄 수 없다는 MBTI. 너 이지, 너 이. 뭐? 너 이지. 저 E예요. 우리 아이야. 정군 뭐야? 저 이요. E요. 이야? 야, 진짜. 알파벳 4글자로 나를 소개할 수 있다는데요. 이거는 진짜 리얼 과학이에요. 어느 정도는 믿는데 막 신봉하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 신봉이 아까 밑에 석사들 땄다고. 얼마나 잘하면 석사 얘기까지 할까요? 아니 피도 비슷해. 내가 느낌은 피도 비슷해. 저는 이해를 못해요. 내가 그럴 것 같았어. 나랑 똑같은 거지. 어쩔 수 없이 이해가 된 거야. 남녀노소 불문하고 푹 빠져있는 MBTI. 도대체 이 알파벳 4글자가 뭐길래 모두가 열광하는 걸까요? MBTI를 좀 안다는 자칭 MBTI 석사 4명의 청년들과 오, 자칭 석사들.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줄 진짜 MBTI 전문가 3분이 실화 탐사대를 찾아왔습니다. 오, 궁금해요. 예. 주변 사람들 만나면 MBTI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엄청 많이 합니다. 무조건이죠. 요즘 많이 하죠. 주제로 물꽃 틀기는 진짜 딱 재밌고 좋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MBTI에 대해서 얼마큼 좀 아세요? 꽤 자신 있다. 나보다 나 자신을 더 많이 알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나를 더 알게 되고 성향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나랑 정반대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좀 다를 수 있겠구나를 좀 빠르게 캐치를 한다? 그렇죠. MBTI의 어떤 장점일 수도 있죠. 알파벳 4글자면 나를 알고 남을 알 수 있다는 MBTI. 이 알파벳들은 무슨 의미를 가졌을까요? 외향, 내향, 감각, 직관, 사고, 감정, 인식과 판단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알아보고 4가지 선호지표를 조합해 총 16개의 성격 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IE는 에너지 방향, SN은 인식 기능, TF는 판단 기능, PJ는 생활 양식을 구분하는 지표인데요. 그렇다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미국의 마이어스 브릭스라고 하는 두 모녀가 이제 이분들은 사실 심리학 전공자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제 연구 방법론은 굉장히 취약한 분들이시죠. 사람을 좀 이해하는 것은 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뭐 어떤 말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모으다 보니까 사람이 정말 다르구나. 다른데 다른 사람들끼리 묶이는 경향성이 있다는 걸 또 같이 발견을 해요. 그룹으로. 두 모녀는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의 이론을 토대로 사람들의 성격을 나눈 MBTI를 개발했습니다. MBTI가 만들어진 시점은 1944년. 그래요?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선 최근 2, 3년 새 큰 유행이 됐습니다. 과연 무엇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걸까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좀 크게 더 유행을 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솔직히 테스트, 성격 그럼 말고 엄청 계속 실시간 검색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MBTI가 유행하면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테스트들까지 등장했습니다. 테스트가 이렇게 많아요? 대면 상황이 안 되니까 비대면 상황에 이런 것으로 나를 좀 이해하고 이 소셜미디어에서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이게 시작이 좀 되지 않았나. 자아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를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들도 하고 있고요. 요즘에 무슨 멀티페르소나라고 하는 아바타, 뭐 부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저는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MBTI를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간단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내가 약속이 취소되면 첫 번째, 속상해서 다른 약속을 다시 잡는다. 두 번째, 오히려 좋아, 집에서 쉰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저희끼리도 이 얘기 많이 했죠. 맞아요. 무조건 A죠. 전 A예요. 예. 누군가 아무 생각하지 마 라고 저한테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정말로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어떻게 아무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B, 어떻게 아무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나 우울해서 화분 샀어 라고 했을 때 나는 첫 번째, 왜 우울한지 물어본다. 두 번째, 어떤 화분을 샀는지 물어본다. 하나, 둘, 셋. 만장일치네요. 전부 다 F인가요?
여행을 떠날 때 첫 번째, 그때 기분에 맞춰서 가고 싶은 곳을 간다. 두 번째,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에 놓는 대로 움직인다. 하나, 둘, 셋. 야, 이게 진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요. 맞아요. 어떠세요? 맞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대충 알 것 같긴 한데 과연 그 결과는 본인들이 예측한 것과 똑같을까요? 놀랍게도 4명 중 2명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ENFP라는 소리를 조금 많이 들었었어요.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긴 한데 제가 조금 더 배려를 하고 싶은 사람이면 공감을 해주는 거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사람마다. F가 생각하기에 너무 약간 냉철하다 그래야 되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냉철하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이런 면이 있는데 민경 씨는 친구에게 위로를 받을 때도 T와 F의 차이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차이가 있긴 있죠, 조금. 제가 진짜 감정적으로 위로를 받고 싶고 감정적으로 힘든 거에 대해서 힘을 얻고 싶을 때는 F한테 하소연을 하는 게 맞고요. 결정이 필요하고 조언이 필요해 라고 하면은 T한테 하는 게 훨씬 그러네요. 기성 씨 놀랄 표정이에요.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몇 시에 맞춰서 오셨어요라고 했을 때 11시 반에서 40분 맞춰서 왔어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무조건 제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제 오셨어요? 저는 한 5분 전에. 저도 거의 들어오시 한 3분 전? 2, 3분 전에 1시 반에서 40분 사이.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첫날은 일찍 와서 좀 둘러보면서 찾고 있었어요. 완전 계획적인데라고 제이라고 생각할 만했어요. 유형별로 떠오르는 이미지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죠? 궁금한데요? 자기애가 강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사회화가 진짜 잘 돼 있는 아이 유형이라고들 하거든요. 그리고 가면을 진짜 많이 쓰고 있는 유형이라고들 말을 해요. INFJ가 본인 찐따라고 그래서 찐따인 것 같다. 찐따는 어디서 나온 거죠? 그 생각 완전 많은 유형 있잖아요. 자기 전까지 뭐 자기가 잘못했던 걸 계속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INF가 이미지가 안 좋나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놀이를 했다라면은 지금의 이 청년들은 뭔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놀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놀고 그런 놀이에 아마 이 MBTI가 들어와 있지 않나. 10년 전에 제가 B형이에요. B형은 마치 우유부단하고 배신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또 주변에서 홀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또 다시 또 INFP예요. 그러니까 과거 혈액형으로 성격을 나눴던 시절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맨날 혈액형 얘기했었는데. 저는 AB형이라서 뭐 혈액형 얘기하면 좋은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AB형이라서 맨날. 이젠 MBTI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저와 강다솜 아나운서도 정식 MBTI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했었던 MBTI들은 이런 오리엔테이션이 없었는데 괜히 떨리는데요. 괜히 떨리죠? MBTI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검사 시작. 궁금합니다. 뭘지. 결과는 둘 다 INFJ. 똑같네요. 아나운서는 이거 돼야 됩니까? INFJ? 숫자가 둘 비슷하지만 다른데 신기하네요. 유형이 같은 저희는 똑같은 성격을 가진 성격 쌍둥이인 걸까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데요. 성차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동일 유형도요. 결이 달라요. 그 얘기는 결국 문화 반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회적인 흐름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유형이 편안함이 있으면서도 남성적, 여성적 이제 성차에 대한 어떤 요인들의 옷을 분명히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글자가 같더라도 사람마다 환경, 문화의 차이에 따라 영향을 달리 받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동엽 씨는 뭡니까? 동엽 씨는 완전 E일 것 같아요. 또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좋으니까 F. 보니까 ESFP. ESFP. J인 줄 알았는데. E하고 F는 맞네요. 근데 좀 계획적이셔서 좀 J인 줄 알았는데. 회식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좀 짜고요. 다른 건 좀 즉흥적으로. 근데 사실 우리가 MBTI 얘기하면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흥미로운 소재긴 그렇죠. 한데 네. 그런데 이 MBTI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장에 들어간 성윤 씨는 황당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면접에서요? 면접관분들이 이제 MBTI를 이제 확인을 해서 처음에는 저는 면접에서 이런 걸 조금 당황해서 그냥 이투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E인 줄 알았다고 제가 느꼈던 거는 조금 다 I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활발하면 약간 텐션이 올라가 있으면 업무하는데 약간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일하는데 아이랑 이거 아니, 저 말이 돼요? MBTI를 물어본 면접관. 성윤 씨를 당황하게 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MBTI별로 이렇게 그 장단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추리를 다 하셔서 보시고 같이 일하게 된다면 이제 같이 일하는 부서분 위에 분들 거 하면서도 궁합 이런 거 체크하는 그런 것도. 저게 저런 중요하나요? 건 진짜 재미로 보는 거 아닌가요? 야. 공과 사라고 해야 되나? 업무는 업무인 거고 나는 이제 또 이렇게 다른 건데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거면 도대체 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옥죄울까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 아, 그런 생각 들죠. 와. 그 참고용으로만 본다 그래도 일단 MBTI를 얘기하라 아니면 적어내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사실 스펙이 되는 거거든요. 채용이라는 건 사실은 취준생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혈액형이나 MBTI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취준생들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죠. 어느 유형은 또 지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요. INFP 지원하지 말래요. 특정 유형은 지원 불가라는 채용 공고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런 건 거짓말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솔직히? 거짓말하면 그만이죠. 이런 공고 보면 또 속은 또 얼마나 상해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저는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측면이 MBTI의 기본적인 베이스인데 어느 유형을 배제하겠다? 그 부분은 이 도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수준에서 이걸 좀 쓰고 있어서 너무나 편의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채용에 MBTI를 활용하는 기업은 정말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지원 시 MBTI를 제출하라는 기업부터 회사 대표자의 MBTI를 공고에 적어두기도 하고 진짜요? 원하는 특정 유형을 적어두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한 채용 공고에 적힌 주소가 눈에 띕니다. 뭐예요? 이곳은 포털 사이트에 MBTI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사이트인데요. 이곳에서 검사한 결과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저도 여기서 검사 처음에 해봤거든요. 유명한 사이트인가 봐요. 네. 제작진도 검사를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모든 문항에 신중하게 답한 결과는 INFP. 검사 후 해당 유형에 관한 해석이 매우 자세하게 나오지만 그 근거는 불분명합니다.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력,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료 검사 사이트 안에서 하는 어떤 그 결과를 MBTI로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게 정식 MBTI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잘 들여다보시면 거기엔 MBTI라는 명칭이 하나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에 문제가 안 되는 수준에서 본인이 한번 문항을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기업은 왜 지원자의 MBTI를 궁금해하는 걸까요? 그냥 제가 일가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딱딱한 분위기가 싫어서 그냥 그렇게 올린 거거든요. 그냥? 저희가 딱 원하는 유형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유형을 그냥 정리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이런 유형들이 저희하고 맞다 이렇게 저희가 그걸로 취업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다 그냥이네요. 그냥 처음 면접 봤을 때는 성격을 알 수 없으니까 어떤 성격인지 궁금해서 적어달라고 그랬고요. 직무 약간 성격이 좀 맞아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진 않고요. 실제로 이제 외향적인 성격이라는 친구를 뽑아서 왔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요. 또 I인 친구를 뽑았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진짜 소극적으로 대하고 이제 적응 못하고 나가는 경우도 솔직히 있었고 개인적인 사람이 필요하긴 하니까 P보단 J가 선호될 수 있죠.
심리검사는 전문가가 동반되지 않으면 검사에 대한 어떤 설득력이나 결과에 대한 수용을 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이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에 대한 것도 기업에서 고려가 됐는지 좀 묻고 싶고요. 그 MBTI라는 게 어쨌든 스펙으로 인식이 되는 순간 진실성은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원한 회사와 내가 지원한 직무에 맞춰서 MBTI를 맞춰나갈 수밖에 없죠.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 홈페이지에서 검사 결과를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은 가능할까? 제작진은 성격 유형을 INFP에서 ESTJ로 바꿔보기로 했는데요. 그게 가능해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됐네요. 맞네요. 아, 이게 가능하다고요? 전 클릭만 하면 봤는데.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부메랑이 돼요. 의도적으로 체크해서 들어간 친구도 적응하는 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함보다는 전략적인 체크를 한 친구들이 많아진다라고 그러면 퇴사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나중에는? 그렇죠. 오래전부터 이 심리학계에서는 좋은 좀 성격 도구를 사용을 해라 이렇게 추천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인터넷에 쓰이는 정말 신뢰성 없는 엉뚱한 도구들을 갖다 쓰시느냐는 거죠. 그게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제작진은 영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이 의문의 홈페이지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아, 여기서 한 검사가 MBTI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는 뭘 MBTI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MBTI와 달리 빅5로 불리는 5가지 요인 성격 검사를 기반으로 검사를 만들었으며 편의를 위해 빅5가 아닌 MBTI의 표기법을 빌렸다는 설명. 아, 완전 속은 기분인데요. 그렇다면 MBTI를 묻는 기업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원자를 가려내고 있었던 걸까요? MBTI랑 직업군을 1대1로 매칭하지는 않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도 하는 일이 엄청나게 다양할 텐데요. 그러면 어떤 유형이 군인에 맞는다? 이런 매칭은 없습니다. 모든 유형은 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성과나 어떤 효율의 측면은 약간의 편차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유형, 어떤 코드만이 거기에 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너무나 편의적인 어떤 선택이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회사에서 뭐 일을 하거나 어디에서 일을 할 때 자기 성격대로 일을 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강대섭 아나운서랑 저랑 MBTI 검사를 해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작진들 앞에서 회사에서의 나라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라고 마인드를 좀 바꿔서 다시 했어요?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때 결과가 다르게 나왔어요. 맞아요. 저는 INTJ가 나왔고 강다솜 아나운서는 와. ESFJ가 나왔어요. 네. 오, 이가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월급 주니까 그 힘으로 이가 돼야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 오늘 하루도 이로 살자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 게 저도 놀라운 토요일 SNL 실화탐사대 동물농장 뭐 불의 명곡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할 때마다 성격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다중인격이신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한 모습이 있으셔가지고. 너무 달라요. MBTI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놀이문화의 선을 넘어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2017년부터 블로그에 MBTI 관련 글을 써왔다는 민서 씨. MBTI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자연스럽게 민서 씨의 블로그도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7천 뭐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고 코로나 그 시점부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그저 MBTI를 재미있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댓글이 좀 달릴 때가 있어요. 자기는 어떤 유형인데 어떤 성적 취향을 갖고 있다. 굳이 써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MBTI랑 성적 취향이랑 무슨 관계죠?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과몰입한 댓글부터 저런 댓글 쓰라고 쓴 글이 아닐 텐데요. 심각한 성희롱까지 선을 넘어선 댓글들이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뭐야 저게? 작년 1월이나 재작년 12월이나 그때쯤부터 받았던 것 같아요. 댓글은 처음에 왜 자꾸 나를 훔쳐보냐 뭐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니까. 누가 훔쳐본다고요? 뭘 훔쳐봐요?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인 댓글과 쪽지로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다는데요. 아니 MBTI 글을 썼을 뿐인데 이런 쪽지를 받는다고요? 본인이 민서 씨한테 스토킹을 당했다 이런 거네요.
3월달 초쯤 그때쯤에 갑자기 저한테 마지막 이메일이라고 왔어요. 내가 너 용서해 주는 거라고, 뭐 자기 안에 악마를 깨우지 말아라고. 민서 씨 블로그에 실제로 작성한 댓글입니다. 본인이 멈추면 될 것 같은데요. MBTI를 빌미로 서로를 비난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가지고 본인의 단점을 보완하고 도움을 주면 좋은데 상대를 배격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어떤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기본적으로 마인드 세팅을 하나 할 게 있어요. MBTI는 긍정심리학 관점에서 쓰셔야 돼요. 좋은 생각하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하나의 렌즈를 새로 하나 낀 거예요. 내가 이 렌즈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지? 아, 우리 서로 이렇게 달랐구나. 이제 이거를 보게 해주는 어떤 렌즈로서의 역할로 좀 쓰시면. 그러니까.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든 MBTI. 정말 알파벳 4글자로 나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4개로만 설명하기에는 다양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그렇죠. 이게 내 생활에 좀 많이 좀 잠식돼 있다? 그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첫 만나면은 편하다? 근데 인간관계를 위해서 딥한 토킹은 꼭 필요하다. 각박한 세상에서 나와 남을 알게 해준 MBTI. 하지만 이제는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우린 알파벳 4글자만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니까요.